최근에 LG생활건강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급하게 LG생활건강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물으셔서 LG생활건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진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83%나 빠진 상태입니다. 2021년도 8월 때부터 해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거의 2년 넘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만 있죠. 단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강력한 여기 장대 음봉이 있죠.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당시에. 저번 주 금요일날 20%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때 보면 또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10월 27일날 단 하루 만에 78,000주 공매도가 터졌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뭐 한 1300주 그리고 2800주 만주 채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만주가 넘게씩 나오다가 저번 주 금요일은 78,000주나 터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터진다는 건데 요런 거를 보면 주가가 더욱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장기적인 주가를 보면 굉장히 찬란했었던 주식이거든요. 2003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2011년도 들어서 갑자기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5개월 전에도 더 떨어질 것이라 보는 이유, 그리고 3개월 전에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9개월 전에는 아예 매도해야 하는 이유, 아예 정확히 이렇게 명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1년 전에도 저는 화장품주들의 걱정, 치열한 경쟁, LG생활건강이 안 좋을 것 같다,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80% 넘게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서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팔겠죠. LG생활건강 자체적으로 경영 방침도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기업들을 M&A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죠. 실적이 진짜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LG생활건강은 찬란하게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기업이에요. 아마 상장한 이래로 거의 20년 동안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던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도 아마 영업이익이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갑자기 2011년도부터 실적이 막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차이나 리스크 때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배당을 많이 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떨어지는 만큼 배당을 안 줍니다. 2021년도까지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배당도 같이 줬는데 갑자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배당금도 이렇게 갑자기 막 안 주게 됐어요. 원래는 한 주당 12,000원 정도 줬었던 걸 4,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못 가죠. LG생활건강의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올해 DPS는 4,000원 정도이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한 1.3%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다시 보시겠지만 LG생활건강을 화장품으로 보거나 아니면 명품 주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를 보더라도 배당률이 너무 낮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보통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들이 최소한 2% 이상은 주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이 도대체 뭐라고 1.3%밖에 안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기업이죠. 더군다나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마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LG생활건강은 이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유보율은 많아요. 곳간에 돈은 많은 상태입니다. 요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주주환원을 좀 늘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LG그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LG그룹이 주주환원이 너무 약해요. LG화학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전자 전부 다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튼 LG생활건강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배당률이라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LG생활건강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LG생활건강이 56%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단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ST로도 사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의 시세이도 같은 경우도 22% 하락이에요. 케어링은 구찌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를 운영하는 프랑스 명품 업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좀 관련이 많아요.
명품 업체들이 중국이랑 다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케어링의 주가도 20% 하락입니다. 나이키도 당연히 중국이랑 관련이 굉장히 크죠. 나이키도 주가가 17% 하락이에요. 전반적으로 다들 중국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오염수 때문에 중국에서 방일 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주가가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이랑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고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더욱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중국 매출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은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꺾이고 있는데, 중국 외로 뭐 프랑스랑 북미 쪽으로 매출을 잘 일으키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OEM, ODM 회사들은 북미랑 일본 쪽으로 또 매출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매출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 실적이 많이 깎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요 점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나 하락을 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로레알도 프랑스 화장품 기업이거든요. 중국 쪽의 매출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미랑 유럽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실적은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20%대 나오고 있고, 매출이랑 총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랑 ST로더랑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거의 두 자릿수 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는 기업이면 중국 리스크가 있다고 한들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로레알은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에스티로더랑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포트폴리오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PBR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G생활건강의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20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거의 진짜 많이 하락을 했죠. 23년도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것도 실제로 한번 까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도 어닝 쇼크 때문에 주가가 20% 하락을 한 거죠. 24년도 실적도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화장품 쪽이 실적이 많이 꺾였고, 생활용품은 경기 침체라고 그러더라도 말 그대로 얘는 필수용품이잖아요. 요거로라도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실적이 많이 안 좋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2%, 생활용품은 또 요거도 많이 하락을 했고 진짜 많이 안 좋은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의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음료 쪽이 거의 50%대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채널별 실적을 보면 면세 쪽이 거의 박살이에요. 면세로 거의 못 팔고 있다. 딸궁들이 이제 안 오죠. 딸궁들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화장품 많이 사줬는데, 예전에 LG생활건강이 할인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코로나 당시에 할인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할인 판매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은 좀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프리미엄 화장품이 그렇게까지 중국에서 먹히지 않다.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점에 올 필요 없이 중국 면세점이 있죠. 하이난성이라고 있는데 그쪽 가서 화장품을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면세해주는 규모도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업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강군제 행사 매출을 보면 원래 강군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요때 광군제 행사 매출 GMV 기준으로 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600억 밖에 못 나왔고요. 영업 실적에 포함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나 감소를 했어요. 원래 광군제가 최대 행사인데 요것마저 좀 잘 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실적을 보면 후 굉장히 안 좋아요. 숨도 안 좋습니다. 5위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5위도 올해 들어서는 좀 실적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내년도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후가 일단 가장 커서 중요한데 후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의 실적,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실적 추정치를 보면 2021년도 피크를 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3% 하락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전년도는 44%나 하락을 했어요. 물론 내년도랑 내후년도는 다시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거가 또 까봐야 돼요. 그냥 증권사들은 항상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것도 실제로 봐야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쇼크가 나타난다 그러면 주가가 막 20%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안 좋아요.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을 보면 추정치 대비해서 계속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있죠. 작년도 4분기에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7%, 올해 2분기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하락을 하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4분기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이랑 내후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업이 어려운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랑 북미 쪽으로 매출을 잘 일으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중국향이랑 전체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추이를 보면 계속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플러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중국향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중국 쪽으로는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국 화장품 수출 중에서 미국이랑 유럽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 말고 최근에 중소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잘 팔고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중국이 굉장히 안 좋죠. 중국 소매 판매는 그래도 플러스인 상태인데 사실 이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율이 합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안 늘어나도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매 판매는 점점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막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몰이랑 타이와오 이쪽 화장품 GMV 추이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틱톡도 마찬가지이고 기초 색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중국 화장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요거는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시세이도 그리고 에스티로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중국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LG생활건강의 포트폴리오가 하필 중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 점이 약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 여행이 허용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 입국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와가지고,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면세점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죠. 얘네들이 오히려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 가가지고 뭐 화장품, 중소 화장품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LG생활건강의 브랜드 파워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1.3%인데, 저는 최소한 2%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2%가 아니고 2.6% 더블은 돼야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LG생활건강의 지금 주가가 거의 30만원대인데 한 15만원까지는 떨어져야 그래도 살까 말까 한 주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티로더가 배당 수익률이 2.12%거든요. 2.12%인데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근데 하물며 에스티로더보다 브랜드 파워도 없는데 LG생활건강의 배당 수익률이 1.3%다? 굳이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 그러면 에스티로더를 사지 LG생활건강을 안 살 것 같아요. 프랑스의 로레알도 1.5%입니다. LG생활건강보다 높죠. 그리고 LG생활건강을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면 유니레버랑 한번 비교도 해볼 수 있죠. 유니레버도 3.92%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P&G랑도 비교해보면 P&G도 2.56%예요. 굳이 LG생활건강을 화장품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LG생활건강 말고 차라리 P&G나 유니레버를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LG생활건강 음료 사업도 하고 있지 않냐, 코카콜라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코카콜라랑도 비교를 해보면 코카콜라 배당 수익률 3.33% 줍니다. 근데 LG생활건강 1.3% 밖에 안 줘요. 그리고 심지어 코카콜라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굳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G생활건강을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배당 수익률이 여기서 더블 이상은 최소한 가져야 그래야 뭐 사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을 명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LVMH랑 비교를 해보면 LVMH도 1.89% 배당 수익률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생활건강의 투자 가치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근데 LG생활건강의 배당 정책이 단기 순이익의 25% 정도 준다고 해요. 저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주가 반등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생활건강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비바웨이브라고 해서 색조 화장품 경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4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렘샷이라고 하는 북미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5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인카라고 하는 곳은 1160억 투자하고 있어요. 요거는 하이엔드 패션 헤어케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화장품 공장 투자를 위해서도 2820억을 투자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떻게 주주환원 정책을 좀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실적이 중국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본이랑 그리고 북미, 유럽 쪽으로 확대를 하던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주가 회복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오를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펀더멘탈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